97쪽 할 차례죠. 자, 평균값 정리. 자, 일단 거기 책 보면 노래 정리라는 게 먼저 나와 있고 넘기면 평균값의 정리가 나와 있는데 평균값의 정리를 먼저 해볼게 일단. 자, 거기 보면 뭐 뭐라고 일단 설명이 나와 있는데 fx가 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지금. 얘가 여기에서 연속이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제 연속할 때는 닫힌 구간이고 미분 가능 얘기할 때는 열린 구간인 이유는 원래 이제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양 끝값은 미분 가능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원래. 왜냐면 좌우 미분 계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제 열린 구간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랬을 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뭐 기울기 같이 생긴 게 나와 있어 지금. 자, 요런 놈이 있고 F'C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같은 C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야. 우리 사이값 정리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요걸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 C는 이제 A, B 사이에 있어야 될 거고 뭐 요게 일단 평균값의 정리야. 자, 얘도 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되게 이제 당연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자, 연속한다 그랬고 미분도 가능하다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들부들하게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지금 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인 거지.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어쨌든 기울기 주황색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뭔 소리냐? 주황색 기울기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거다 뭐 이런 거야.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꺾이지도 않고 갈 거야. 부들부들하게 아무리 이 주황색 기울기가 안 나오고 싶어도 한 번은 나오게 돼 있는 거지. 막 왔다 갔다 했으면 뭐 여러 번이 나오고.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롤의 정리는 이제 왼쪽 다시 넘겨서 보면 자, 시작은 똑같은데 이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거든. 얘가 여기에서 연속이고 여기에서 미분가는 여기까지 다 똑같고 이제 조건이 하나 달라붙었어. FA랑 FB가 같을 때 자, 적어도 하나 존재했고 C가 A, B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건 그냥 안 썼어. 같은 내용이어서 자, 이번에는 좀 바뀐 게 뭐냐면 이런 조건이 달라붙었고 요런 C가 존재한대. 이것도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번에는 FA랑 FB가 같다는 거 이렇게 높이가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연속한데 뭐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F'C가 0인 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얘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왼쪽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F'C는 똑같이 있고 이 0 자리에 지금 기울기 자리가 원래 있었던 거야. 즉 생각을 해보면 자 A, B 사이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이 기울기가 0인 거지. 즉 FA랑 FB가 같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얘가 0인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모든 책에는 롤의 정리가 먼저 나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롤이라는 사람이 원래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평균값의 정리까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롤이라는 사람이 FA랑 FB가 같을 때는 뭐 이런 게 있네? 라는 걸 먼저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인가? 아무튼 그 다음 학자들이 같을 때뿐만 아니라 이거를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로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서 성립이 된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해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책들에는 롤의 정리가 먼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뭐 반대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가 뭔지 알아내고 그 중에서 특수한 상황, 기울기가 0인 상황은 뭐 F'C가 0인 놈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봐보면 이제 9번을 읽어보자.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놈을 찾으래. 뭐 롤의 정리 만족하는 놈 찾아라. 이 정도 간단한 문제가 나오면 뭐 엄청 쉬운 거야. 그냥 롤의 정리니까 바로 그냥 얘는 요게 있는지를 찾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항상 C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F'X를 한번 구해보면 요건데 얘가 0인 점이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럼 X가 2야. 요 안에 들어가. 그러면 뭐 만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때 C를 구하라고 했나?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C가 2가 이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얘도 뭐 마찬가지. 일단 F'I 요게 될 거고 얘가 0인 점 찾는 거지. X제곱이 1인 거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범위 안에, 그러니까 사이에 있어야 되지. 양 끝점은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고 C는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양 끝점 안 된다. 요것만 이제 뭐 기억해 주면 되겠네. 평균값의 정리야. 평균값의 정리 잠깐 적어놓고 들어가면 이게 될 거고. 자, 그럼 1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롤의 정리는 요 A, B가 크게 안 중요했었지. 물론 마지막에 그 사이에 있는지를 찾을 때는 좀 중요했었지만 뭐 그게 상관이 없다면 A, B가 별로 상관이 없었으나
평균값의 정리 상황은 좀 얘기가 다르지. 자,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상황.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를 뭐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평균 변화율을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보면 얘는 B-A니까 1 더하기 1 될 거고 F1 빼기 F-1이 될 거야. 그럼 2분의 자 F1은 6이 될 거고 F-1은 2가 될 거고 이게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4니까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거 접선의 기울기 즉 F'C가 2인 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F'X는 6X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가 2인 점. 그럼 X는 0이 되는 거고 범위 안에도 들어가니까 C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2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일단 평균 변화율 먼저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이 될 거야. 3분의 자, F3 같은 경우는 27 더하기 6이니까 33 빼기 0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11이 될 거.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F'C인데 얘가 11인 점 찾는 거고 요건데 얘가 11인 거. 그럼 3x제곱이 9, x제곱이 3. 그럼 x는 루트 3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c 값은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랑 롤의 정리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찍고 함수의 증가함수로 들어갔지. 어떤 함수가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는 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특정 구간만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냐 뭐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 화내지 말고 자 fx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정의를 먼저 한번 써보면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요게 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2가 더 크면 즉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거지. x2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이고 오른쪽이 y값이니까 이제 위다 이런 얘기니까 증가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네 이제. 자, 얘 일단 정의는 저게 될 텐데 우리 또 지금 미분하고 있고 미분계수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증가함수라는 것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 이거 이따가 정리를 좀 할 거야 일단. 자, 그 다음에 자, 감소함수를 얘기한다면 뭐 반대겠지. 자, 오른쪽이 더 작아야겠지. 이게 될 거고
F'을 이용해서 얘기하면 요게 될 거야 이제. 자, 일단 그래프 하나 그래서 상황을 한번 봐볼 건데, 자, 함수 전체를 볼 거야 지금부터. 자, 뭐 이렇게 가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딱 봐도 오른쪽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겠지. 자, 이거를 요걸로도 해석을 해볼 거야. 자, 이걸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가 x1이고 x2야.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 점이 무조건 더 위에 있는 거지. 이러니까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기울기로 해석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0보다 커 지금.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항상 플러스인 상황이야. 물론 0에 등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자, 이런 걸 봐도 얘는 증가함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증가함수인 게 확실하고,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한번 있다고 해볼게. 요거 전에 얘를 먼저 그려봐. 자, 이런 게 한번 있다고 해볼게.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딱 요 점에서는 F'을 구하면 0이 나올 거야.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거든. 자, 일단 한번 지금 딱 봐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함수가 될 거고, 감소함수의 정의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러면 x1, x2 오른쪽이 더 작지, 밑에 있지. 자, 그다음에 요때가 조금 이상하긴 하니까 요때 기준으로 봐보면 x1, x2 어쨌건 x2가 밑에 있는 거야. 여기가 x1이고 얘가 x2라고 해보자. 그래도 x2가 더 밑에 있는 거지. 즉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는 있지만 언제나 오른쪽 놈이 더 낮아.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가 맞는 거지. 자,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잠깐 0이긴 한데 계속 마이너스야. 즉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인데 0일 때도 있기는 있네. 잠깐. 그렇지? 자, 이래도 우리 감소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거 감소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증가하면 F'이 0보다 커야 될 것 같아. 일단 기울기가 플러스에 올라가니까. 감소면 마이너스. 이건 맞아. 근데 이제 0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잠깐 0인 건 괜찮아. 보니까 지금.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떨 때를 조심해야 되냐. 자, 지금 등호 관련해서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은 요런 거야. 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얘도 지금 뭐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증가하고 있고 여기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자, 얘 보면, 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맞지. 이게 맞는데 증가함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얘는 왜냐? 자, 이 부분을 x1, x2를 찍어보면 x2가 더 크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정의에 어긋나. 자, 그래서 뭐냐면 결론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저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데 딱 한순간만 제외를 시키면 돼. 뭐냐면 상수 함수인 구간이 있으면 안 돼. 상수 함수인 구간이 없을 때는 저 말을 완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이런 상황이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식이 하나로만 돼 있으면 이런 구간은 없어. 근데 함수가 막 쪼개져가지고 뭐 A보다 클 때는 어쩌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유롭게 등호를 집어넣으면 된다 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만 볼 건데, 자 일단 106쪽 1번 박스에 내가 말한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2번 박스 보면 F'이 0보다 크면, 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얘는. 그 다음에 107쪽에 3번 박스를 보면 fx가 증가하면 어쩌고 하면서 거기는 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자 요것 때문에 괜히 막 헷갈릴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이거 명제 이야기야. 명제의 0인 거거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fx가 증가하면 요거다. 이거는 맞는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명제의 역을 보면 자 일단 몇 개를 더 써볼게요. 자 2번 명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게 있을 수 있고, 자 요런 명제가 있을 수 있어. 자 뭐 조금 더 우리 전체 범위로 하고 있으니까 증가 함수다라는 걸로 할게. 자, 1번 명제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한번 느껴보자. 자, 증가함수래. 증가함수라고 말을 해줬어. 그러면 뭐 이런 거겠지. 감수로 바꾼다면 이런 놈이 될 거야. 얘는 아닌 상황이야 지금, 그렇지? 자, 어쨌건 증가함수. 아예 그냥 잠깐 보면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자, 증가함수라고 했을 때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 맞는 말이 되겠네 그러면. 근데 이놈의 역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증가함수다. 이거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야. 왜냐? 요거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야. 그럼 쟤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명제는 틀린 거고 2번 명제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명제를 보면 자 fx가 증가함수면 요거다. 얘도 틀렸지. 등호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니까 얘는 틀렸어. 자 근데 f'이 0보다 크대. 그러면 증가함수다. 얘는 또 맞는 말이겠지. 왜냐면 크다라고 해버렸으니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 이제.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순간 자체가 없는 놈들이야. 그럼 뭐 무조건 당연히 증가함수겠지. 자 그래서 요 차이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문제가 뭐 나올 수도 있긴 있어. 그럴 때는 잘 생각해야 돼. 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증가함수다 라고 하면 얘야. 일단 요 말을 자체를 기억을 해줘야 돼. 증가함수면 요거다. 내가 아까 말했지만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는 것 빼고는 무조건 그냥 편안하게 쓰면 된다 그랬지 등호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할 때는 요게 맞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명제일 때 이야기인 거고. 자 그래서 뭐 글로 막 쓰긴 좀 그러니까 자 이런 그 OX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찬반이 아니라 진위 판단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 역 뭐 요거까지 조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식 풀면서 해결을 할 때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식으로 풀면서 해결을 할 때는 사실상 등호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건데 그냥 무조건 등호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투에서 미적분으로 가면 이제 워낙 특수한 놈들이 많다 보니까 그땐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투에서는 증가나 감소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식으로 해결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등호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11번 한번 보면서 가볍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자, 11번. 자, 이놈의 증가랑 감소를 조사하래. 자, 참고로 밑에 풀이 해가지고 무슨 표 같은 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증감표라고 하거든. 원칙적으로 지금 그 교육부에서 내놓은 교육과정이나 이런 뭐 학습 목표에서 보면 이 증감표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우리가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교육과정을 전부 다 고지고대로 지킨다면 증감표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 없단 말이야. 미적분에서도 증감표 쓰지 말라 그래. 그래서 증감표는 나중에 이제 한 번 정도 보여줄게. 그러니까 왜 보여주냐면 서술형에서 증감표를 쓰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증감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정도만 얘기를 해줄게 그때는. 그래서 뭐 증감표는 뭐 거의 뭐 한 번 정도 빼고는 나는 한 번도 다루지 않을 거야. 딱 한 번 제외하고는. 자, 일단 요거 증가감소 보니까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아직은 저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니까 나중에는 그릴 줄 알겠지만, 자, 그래서 증가감소 얘기 나왔으니까 f'x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볼게. 요놈의 부호를 이용을 하게 되겠지. 얘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f'x를 한번 구해보자. 얘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를 봐볼게요. 자,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봐보면, 자, 부호가 중요하니까 x축을 그려야 돼. 위냐가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위면 플러스. x축보다 아래면 마이너스인 거니까.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일 거고. 딱 보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x축이랑 만나는 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지금 얘가 0보다 큰 부분인 거고, 아래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일단 0보다 작은 부분인 거지. 그럼 요 주황색인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고 파란색인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증가하는 부분을 구간으로 써볼까요? 증가하는 구간의 범위를 구간으로 써보면, 자, 이쪽 써볼 건데, 자, 오른쪽 끝은 마이너스 1이고 저쪽 끝은 한계가 없으니까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럼 여기 무한대일 때는 항상 열린 구간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열린 구간을 쓸까 닫힌 구간을 쓸까, 즉 딱 마이너스 1인 점을 내가 지금 집어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의 문제란 말이야. 자, 여기서 얘기한 거랑 비슷해. 사실상 등호는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될 거고, 또 1에서 끝까지니까 요때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인데 여기도 등호는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지금 f 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뭔 소리냐면 등호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1, 1도 들어가는 거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쓰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뭐 겹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점은
증가할 때도 들어가 있고 감소할 때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이상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배우면 잘 알겠지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야. 딱 요점이 마이너스 1이고 딱 요점이 1인 거거든. 자 그러면 감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소하는 구간이 될 텐데 이때 마이너스 1을 포함시켜도 감소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증가를 얘기할 때도 마이너스 1을 포함시켜도 증가하고 있는 구간인 거지.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즉 저렇게 잠깐 적선의 기울기가 0인 점들은 그냥 다 들어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식으로 뭔가 해결할 때 증가감소 얘기할 때 이 등호는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2번.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야. 어마어마하게. 자, 쉬운 문제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엄청나게 높아. 옛날에도 요즘은 이제 뭐라 그럴까 너무 이제 쉬운 문제가 돼버려서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뭐 항상 나왔었어. 항상. 자, 일단 뭐 한번 해볼게. 저런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냥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f'을 한번 써보자. 자, 얘가 될 텐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래. 언제? 모든 실수에서. 자, 요거 고1 때 배웠던 문제로 이제 바뀐 거야.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만족한다는 얘기야. 자, 이것은 2차 부등식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라는 말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2차 부등식에 해가 이런 특수해가 나오면 우리 판별식으로 막 해결을 했었다고. 자, 그림 상황 한번 봐보면 요거.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이랑 생길 수 있는 관계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자,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지. 자, 0보다 크거나 같아. x축도 껴줘. 그럼 얘 되고 얘 되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이 두 개를 해결을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얘는 저놈의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 쓸 수 있을 거고 절반의 제곱 빼기 ac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의 범위는 0에서 3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요게 이제 답인 거고, 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모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2차 부등식 문제고 판별식을 쓰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은 아마 많지는 않을 텐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 특히 이제 해설 같은 거 갖고 오면서 질문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 크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작아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냥 다른 식이지 아예. 얘는 fx인 거고 얘는 판별식인 거야. 아예 다른 식이니까 그 부등호 방향 바뀐 것 때문에 괜히 헷갈려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자, 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모든 실수에서 증가 또는 모든 실수에서 감소를 하나로 묶었을 때 얘는 무슨 말이랑 같냐면,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걸 떠올려야 되는데, 얘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야. 자, 1학년 때 배웠었어. 1대1 대응이려면 함수가 막 쪼개져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해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야. 자, 뭔 얘기냐면 문제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라고 안 하고 1대1 대응이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그거가 연결이 안 돼버리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느닷없이 3차 함수 나왔는데 1대1 대응 얘기하고 있으면 당황한다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자, 또 하나가 더 있어. 1학년 때 배웠던 걸 또 떠올려 봐야 되는데, 자, 요게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라고 배운 게 있어. 그게 뭘까? 함수에서 요 놈이 존재를 하려면, 땡땡땡이 존재를 하려면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게 같은 말인 거야. 즉, 내가 만약에 이걸 시험에 낸다면,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긴 하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시험 문제 나 같으면 무조건 낼 거거든. 근데 내면서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갑자기 느닷없이 fx 쭈르륵 써놓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뭐 a 값의 범위는 뭐냐, 이렇게 나오면, 즉 이렇게 나오면 또는 이렇게 나와도 적으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증가, 감소가 명확한데 얘나 얘로 나오면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해보면 알아. 지금 당장은 감이 안 올 수 있어도 좀만 배우다 보면 여기가 플러스면 얘는 증가하는 놈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놈일 거야. 그건 뭐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을 좀 할 건데, 자, 혹시 그거 기억나나? 이렇게 1학년 때 배운 건데 2차 방정식에, 지금 1학년 때 나한테 배운 사람이 없어서 용어가 약간 거시기하긴 한데, 2차 방정식의 부호, 아니 다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 얘기가 나오면 두 근의 합, 곱, 판별식 뭐 요걸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기억나니 혹시?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근의 위치 또는 근의 분리라는 말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것도 막 꼭지점에 x좌표를 찾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 자, 그거를 잠깐만 복습해 볼게.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1학년 때 배운 건데 뭐 3학년이니까 미적분 할 때도 계속 써먹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 2차 방정식, 두 근의 부호
부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지. 두 근이 뭐 양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자, 일단 나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 두 근이 같이 놀 때가 있고 따로 놀 때가 있을 거야. 뭐 부호 얘기에서는 당연히 같이 논다는 건 부호가 같다는 거고 따로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자 이럴 때, 자 같이 놀 때는 합, 곱, 디 이 세 가지를 봐야 돼. 합, 곱, 디. 그 다음에 따로 놀 때는 곱만 보면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 정도만 적어보면 fx 이꼴 0이 있는데 두 근이 양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 두 근의 합 0보다 클 거고 곱도 0보다 클 거고 판별식은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야.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수투에서는 등호 없어. 수투에서,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수투에서 요걸 쓸 때는 등호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두 분이 다 음수다. 이러면 합은 0보다 작을 거고 곱은 0보다 클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일단 점점점으로 하긴 할 건데 등호는 안 들어갈 거야, 수투에서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해보면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두 근의 절대값을 갖고 부호는 반대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자,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면 일단 곱만 보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이 곱하면 0보다 작다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절대값이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짝 추가를 해주면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다는 건 둘이 더하면 0이다가 되겠지. 뭐 이런 거 이제 써먹는 거. 자,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근의 위치라는 게 있어. 이제 책에 따라서 근의 분리라고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근의 위치가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자, 보자. 자, 얘도 둘로 쪼개볼 거야. 같이 놀 때랑 따로 놀 때랑. 자, 이때도 비슷해 느낌이. 자, 같이 놀 때도 세기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꼭기디를 보면 되고, 그다음에 따로 놀 때는 기만 보면 돼. 뭐 느낌이 비슷하지, 흐름이. 자, 일단 여기서 꼭이라는 건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기는 기준점인데 기준점의 y좌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뭐 이런 거야. 요놈에서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됐을 때 두 근이 얘는데 둘 다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여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같이 노냐 따로 노냐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준점으로 구간을 나누면 세 구간이 생기는데 같은 구간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서희빈이 왜 갑자기 막 머리를 깜짝 놀라서 산발이 있어. 자, 잠 깨고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 그럼. 자, 어쨌건 같은 구간에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은 구간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자, 같이 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꼭끼리 세 개를 다 봐야 돼. 자, 그러면 먼저 꼭 X 해결을 할 건데 뭐 별거 없어. 꼭 X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준점의 y좌표인데 기준점이 이제 마이너스 1이랑 1이 되는 거고 그때 y좌표를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 여기고 1일 때는 y좌표가 요점 되겠지? 그럼 둘 다 0보다 크네. 그래서 f-1 0보다 크고 f1 0보다 크다.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 뭐 아까랑 똑같아. 뭐 요게 이제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대. 자, 그러면 한번 그려. 자, 두 근이 여기인데 그 사이에 1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같이 노는지 따로 노는지를 봐야 돼. 기준점으로 구간을 이렇게 나누면 다른 구간에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따로야. 자, 그러면 기만 보면 돼. 기준점의 y좌표만 보면 돼. 1일 때 y좌표가 밑에 있으니까 f1 0보다 작다. 요것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풀 건데 요걸 이용을 하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고1 때 배우는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똑같이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수2에서 써먹을 때는 약간 달라지는 점이 좀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수2에서 달라지는 점.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판별식에서 등호 들어갈 일이 없을 거야. 수2에서는 등호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는 이 기준점의 y좌표나 꼭 x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이런 거. 자, 그러니까 꼭 x가 기준점의 y좌표 할 때 등호를 판단을 해야 될 거야. 수2에서. 자, 그게 이제 물어보는 그 내용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이거든. 이제 지금 살짝 얘기를 하면 이제 고1 때는 말 그대로 fx 자체가 2차 방정식이고 근데 수2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fx는 3차야. 근데 미분을 하면 2차가 되겠지. 그 미분한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잠깐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 판별식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요때랑 요때가 기울기가 0일 때지. 이 두 개가 f'x가 0인 점인 거지. 이게 중근이 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중근 될까봐 등호를 껴준다는 건데 이 두 점이 만날 수는 없어. 그냥 뭐 지금은 이렇게만 얘기할게. 그러다 보니까 등호가 들어갈 일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요거 특히 이런 거. 자, 이런 거 할 때 1학년 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즉 1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줘 이렇게. 근데 이제 수2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범위가 열린 구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닫힌 구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범위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에 등호가 들어갈지 어쩔지를 판단을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생각했을 때는 등호는 어차피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부호를 따질 때 부등호의 방향을 따질 때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수2에서는 무조건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것만 이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찍고 잠깐 쉬자. 진짜 이거는 잘 안 봐. 그것 때문에 요거 찍었지?
fx가 저런 놈이 있는데 0에서 3까지에서 감소를 해야 된대. 자, 이것도 나중에는 요 얘기도 할 거야. 0에서 3까지 감소한다. 또는 감소하는 구간이 0에서 3까지다. 이게 또 약간 다른 말이거든.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거고. 어쨌건 뭐 감소입이 나왔으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럼 f'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런 놈이 될 거고. 자, 요 놈의 부호 관련된 얘기인 거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근의 부호가 아니고 f'의 부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자, 0에서 3까지에서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예를 들면 요래야 되는 거지. 요래야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근의 위치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준점으로 나눴을 때 다른 구간에 있어. 그래서 따로 논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기준점의 y좌표만 보면 되고. 자, 지금은 f'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f'0 일단 0보다 작을 거고 f'3도 0보다 작을 거야.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등호가 들어갈까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어. 자, 지금 보면 f'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 지금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f'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그치? 이래도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f'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즉 x축 껴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네.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 요때도 이렇게 되니까 괜찮고 얘도 등호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이때는 들어가줘야 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f'0 해보면 a인데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3 보면 27 빼기 18 더하기 a. 자, 얘가 9. 그러면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끝났고. 자, 등호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 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감소한다 라고 했어. 그땐 등호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고 요거야. 자, 그랬을 때 자, 괜찮은 거지 결국. 얘도 결국 괜찮아.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범위만 달라지는 거거든. 자, 어쨌건 감소니까 내가 등호 들어갈 거라 그랬잖아. 무조건. 자, 그러면 0 다음부터 밑에 있어라 라는 건데 어쨌건 x축도 껴줄 거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래서 얘네도 결국 등호가 들어갈 거야. 자, 결국 뭐냐면 내가 아까 여기다가 적을 때는 등호를 판단해라 라고 했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 수투에서 f' 가지고 얘기할 때는 등호가 무조건 들어갈 거라 그랬지. 무조건 들어가. 이때도 결국 등호가 다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랑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학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막 등호가,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는 문제 표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정말 딱 근의 위치처럼 1과 뭐 3 사이 하면은 1, 3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랬었는데 문제가 약간 이제 부등식 문제로 들어갈 때가 있었어.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fx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기도 하고 막 상황에 따라 막 다르단 말이야. 네 가지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때마다 1학년 때는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투에서는 감소
증가라는 말 자체에 이미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딴 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실제로 등호 안 들어간 상황은 이거밖에 없거든. 그때 1학년 때도 요때만 이때만 이게 지금 뭐냐면 땡땡 말이야. 요때만 등호가 안 들어갔었거든 그때도. 근데 이 상황이 나올 일이 없다는 거지 수투에서는. 그래서 수투에서는 사실상 증가 감소 가지고 F'이 0보다 크냐 작다를 할 때는 그냥 등호가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